학교.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 만족스러우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교육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을 하고 싶다. 교과서에 적힌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교육.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교육을 해보고 싶다. 바로 이곳 세종에서. 그래서 모였습니다. 온빛초등학교에. 그리고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학교를. 책상 위에 놓인 많은 과자들은 당이 되어 우리 뇌로 가서 온빛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쌀과자. 세종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교육,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교사들이 온빛초등학교로 모였습니다. 학구, 교통안전 등 문제가 너무 많았지요. 매일 그런 생각했습니다. 학교 갈 수 있을까? 개교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도 걱정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 지금 여기 온빛초등학교에서 새롭게 날아오르는 따뜻한 감성과 밝은 지성의 민주학교, 온빛초등학교 이야기. (19세기) 학교, 20세기 교사, 21세기 학생이라는데 부모는 몇 세기 부모일까요? 교육의 목적은 학력이란 무엇일까? 지식을 암기하고 종이에 많이 써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 힘, 그것을 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20세기 부모입니다. 그것들은 20세기 산업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했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꿈꾼다면 우리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의 상자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으로 날아오릅시다. 온빛초등학교는 혁신학교인데요. 그럼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공부 안 하고 많이 노는 학교, 체험학습 많이 하는 학교, 아이들이 자유로운, 제멋대로인 학교, 이런 오해도 많습니다. 공부 안 하고 많이 노는 학교, 배움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함께 배우기에 더욱 즐거운 학교, 체험학습 많이 하는 학교, 교과서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삶의 주제를 중심으로 체험하고 사유하는 학교, 아이들이 자유로운 학교,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 그래서 따뜻한 감성, 밝은 지성, 민주학교. 따뜻한 감성과 밝은 지성의 민주학교, 온빛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온빛초등학교는 어떤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가? 따뜻한 감성과 밝은 지성을 가진 민주시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요?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를 보면 1단계 벌과 두려움에 의한 복종, 2단계 보상을 통한 욕구 충족, 3단계 칭찬과 인정. 사실 지금까지 교육은 이 세 가지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서운 사람,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벌 받지 않으려고 복종하던 아이들, 그리고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서 그런 욕구를 충족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수준의 교육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온빛초등학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단계인 4단계, 규칙에 대한 책임.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을 원해서가 아니라 칭찬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 그리고 5단계,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존중. 다른 사람을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6단계, 가치를 지향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다 높은 단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하며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어떤 능력을 갖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3R 4C라고 하는데요. Relevance, 존재감, Relationship, 관계, Real Life Application, 실생활 적용 능력, Communication, 의사소통, Collaboration, 협력,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적, 혁신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보면 한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자존감과 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존재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존재감을 바탕으로 4가지 중요한 사고력을 가지게 되죠. 창의성, 혁신,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고 그것을 실제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21세기에 필요한 사람. 그래서 교육에서 키우고자 하는 그런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온빛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면 강의를 듣는 것은 5%의 효율성이 있다고 해요. 책을 읽는 것은 10%, 시청각 수업은 20%, 시범 강의는 30%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라고 하면 이런 것을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집단 토의를 할 때 50%에, 실제로 해볼 때 75%, 서로 설명할 때 90%의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우리 온빛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학습의 방법들을 활용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읽고 수업을 보기도 하고 토의를 하거나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면서 그리고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모아서 온빛교육의 목표를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볼게요. 행복한 삶.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중심에 두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건강한 몸과 따뜻한 감성과 밝은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가지며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민주학교. 안전, 평화, 민주의 학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움과 나눔의 행복교실. 배움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학교. 그리고 무지개 인생학교. 다양한 교과만이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함께 배우는 무지개 인생학교. 그리고 공감자치 성장학교. 우리 교사들만 또는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8가지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빛교육 핵심 활동 첫 번째 인생 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수업,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가장 먼저 자기 성찰,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어주는 것은 또 이런 성찰과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빛교육에서 첫 번째로 인생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과 도덕성, 의사소통과 협력, 문제해결법, 민주적, 생활, 학습,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공동체에서 느끼는 중요한 5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껴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무책임해집니다. 아이들이 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5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고 이를 위해서 교사는 아이들을 보호하겠죠. 외로움이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쉽게 상처받는 자존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 그래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무기력이 아니라 자신감,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렇게 5가지의 감정을 가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잘 갖고 있다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 화를 내거나 또는 벌을 주거나 또는 무시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온빛초등학교에서는 8단계의 문제 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대화법이에요. 나의 감정이 어떠하다.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또래중재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평화대화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는 친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많은 경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방관자로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중재자로서, 친구로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3단계. 4단계는 교사 상담이에요. 물론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문제라면 바로 교사가 상담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1, 2, 3단계를 앞에 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선생님이 도와주는, 물론 학년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5단계는 학급 평화회의입니다. 보통 학급 회의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 아이를 공개 비난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온빛에서 하는 학급 평화회의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문제를 가질 수 있고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되는 학급 회의입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 학부모 상담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7단계 학생선도위원회, 좀 심각한 문제, 어떤 학급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섰을 때는 선도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8단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자치위원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스스로 조절하고
학급 내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심각한 폭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피해가 큰 그런 문제들은 자치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온빛 가족들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뇌 기반 기초 학습입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두뇌라는 기관을 장기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뇌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잘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초에 충실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나 사고력, 다중지능, 두뇌 기반 교수학습법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인드맵입니다. 그날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마인드맵을 하죠.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마인드맵을 하면 좌뇌와 우뇌를 고루 활용하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구조화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놀이, 문화, 예술, 체육, 놀문예체입니다. 21세기는 창의성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쁘게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잘 놀 때, 휴식을 취할 때 보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주는 소중한 선물, 문화와 예술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예술 수업, 또 가을 문화예술학교, 또 주 3회 체육 수업을 아주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첫 주 인생 수업 첫 만남 프로젝트 때 함께 공동체 놀이를 할 때 사진이에요. 보통 이 놀이는 의자가 사라진다라는 놀이인데, 보통은 의자가 사라지면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놀이에서 탈락되는 그런 놀이를 우리가 해왔다면, 여기서는 내 자리가 없을 때는 친구의 무릎에 앉는, 내가 자리를 잃었을 때 너의 무릎을 빌려줘서 고마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이 놀이를 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함께 놀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깊어지는 그런 친구와 또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제통합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삶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통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웁니다.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교 프로젝트 학습으로 사계절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이상 학년과 학급에서 주제통합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하나 분절된 지식으로서의 교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그 지식을 연결하고, 그리고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또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늘품 나래 학습, 개인 프로젝트 학습. 늘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고 나래는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서 날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은 학교 프로젝트 학습, 또 학년 프로젝트 학습으로 우리가 함께 학교에서, 학년에서, 학급에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라면, 이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부하는 힘을 더욱더 키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아이들은 많이 성장하겠죠? 성장지원평가. 블룸이라는 교육학자는 지식은 교육 목표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고 하는 6개 단계로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지식과 이해는 좀 낮은 차원의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고차원의 사고력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는 이 지식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배운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분석하고 평가하며 종합할 수 있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의 평가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학급과 학교의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어린이로 성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급회의, 학급자치동아리, 학생자치동아리, 다모임 등을 운영합니다. 사계절 학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4학기로 운영되는 사계절 학교입니다. 봄 공동체 학교는 안전, 공동체 교육과 같은 것들을, 여름 자연놀이 학교는 수영과 야영과 같은 자연놀이, 가을 문화예술 학교는 연극, 축제와 같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겨울 진로 학교는 진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계절 학기의 마지막에 사계절 학교를 운영하고 사계절 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가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4번의 4개의 학기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뭔가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가 생기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교직원들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돕고 책임을 다하는 온빛 가족으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온빛 초등학교. 감사합니다.